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동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어제 저녁에 슬쩍 비가 오는 척 하더니 굉장히 푸른 하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하기도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인데요. 날씨 약간 쌀쌀해졌습니다. 날씨 잘 감안하시면서 운동도 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말을 미국 증시는 응원하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아주 분위기 좋게 끝났고요.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은행주 실적들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그냥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아주 매우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앤드 기업 실적 이렇게 되면서 이 혼합이 아주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느긋하게 오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나는데 그냥 돈 갖고 있으면 돈가치 떨어지겠는데 그래 기업들 실적이 좋아 그럼 기업들로 가지 이렇게 의사결정하기 아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인플레가 아니고 단방향 인플레가 아니고 양방향 혼합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그거는 경기가 나쁜 거니까 되게 위험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의 흐름들은 뭐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쪽이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뭐냐면 일방 사이드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 지표들이 많이 잘 나왔고 경제 활동이 그냥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드디어 테이퍼링에는 적응을 드디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의 향캔을 딱 따면 처음에는 그 향이 확 퍼지면서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한번 냄새를 맡고 나면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리차드 바커 맞나요? 리차드 바커 연방은행 총재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게 될 거야. 나는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결정할 거야. 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상관없어. 시장은 알고 있잖아. 아니 다음 얘기 또 해. 아유 됐어 지겨워. 이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넘어갔고 그건 됐고 그 테이퍼링 됐어 오케이 그거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은 했는데 소매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은행 실적이 굉장한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이미 어제 아시아권에서 판매가 났어요. 저희 어제 오후 중국 시장에서의 그 제목 달아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분명히 3% 올랐던 석탄 가격이 방송 마치고 야 이거 3% 오른 거 맞을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8%가 올라 있었어요. 석탄 가격이 8%. 와 에너지 그냥 고공행진이죠. 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오늘 요약하고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석탄 가격이 올랐어. 그지? 미친 듯이 올라.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석탄 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 천연가스도 빨아먹을 수 있으면 다 빨아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에너지원을 쭉쭉 빨아먹죠. 석탄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뭔가 대체제들이 좀 필요하겠죠. 유럽은 어떻게 돼요? 유럽은 바람도 잘 안 불어. 근데 야 석탄 가격도 오르고 또 천연가스도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쭉쭉쭉쭉 빨아먹어. 딴 데서도 어디서건 다 빨아먹어. 자, 그럼 뭐야? 야, 이거 야, 석유라도 갖고 와, 빨리. 석유로라도 좀 발전을 하자. 이런 분위기로 또 넘어가는 거죠. 유럽 발전소들은, 가스 대신 석유를 사는 기이한 상황들이 오는 거고요. 거기다 또 이 모든 그 분위기의 이제 바탕 베이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독일에서는 기민, 자민, 녹색 이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연합이 높아지면 저기 위쪽에 계신 저 푸틴 형이 뭐냐면 독일 녹색당이야? 녹색당이야?
환경을 생각해 가스를 좀 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가스 좀 덜 쓰시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버무러지면서 야, 이게 계속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놈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구리 가격도 $10,000를 넘는 강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에다 또 무엇까지? 네, 비트코인까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드디어 이것들을 허용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그래 해라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60,000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소매 판매도 좋았던 것이 시장을 고양시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됐는데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은 뭐였어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오면 아씨 불안해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이 쫄지 않는 인플레이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알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니들의 인플레이션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인플레이션인데 기업 실적도 좋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일어날 거는 같고 영원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뭐 투자를 뭐 하겠어. 그냥 주식이나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을 돌아보면 채권 시장 재밌었는데요. 채권 시장은 그동안에는 뭐였어요? 최근 며칠간 이번 주에 나타나는 현상, 그 전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금리 급등을 하면서 야 이거 테이퍼링이 되겠고 테이퍼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면 테이퍼링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면 그 다음번에는 곧장 금리 인상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혼동의 시간이었죠. 금리 인상이 땡겨질 것 같으니까 아유 뭐야 이거 주식이고 뭐 다 모르겠어 팔아버려. 금리 인상 빨리 한다는데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다가 네 이제 슬슬 이게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야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금리는 땡겨지는데 경기는 뭐 그냥 어줍잖잖아. 경기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시장은 장기물은 떨어뜨리고 단기물은 올리는, 그래서 베이시스를 축소시키는 그 금리차를 스프레드라고 베이시스랜다.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 막판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 막판의 분위기는 아이고 보니까 판매 잘 되네. 경기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경기 괜찮고 그냥 저스트 인플레이션 쪽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채권 모든 단기물 장기물 금리가 모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업 실적이 괜찮으니까 어떻게 돼? 주식시장이 제일 좋네 이러면서 주식시장 고고를 했죠. 그래서 그 기업 실적들 한번 먼저 살펴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순이익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53억 8천만 달러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4.93달러, 와 14.93달러, 예상은 10.18달러였어요. 자 보세요, 예상치 대비 50% 높게 나왔어 실적이. 와, 야 끝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찰스 수압,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도 은행들이 거의 실적이 모두 좋았는데 우리 그저께 유동훈 본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대출이 그 리먼 사태 이후 계속 쫄다가 요즘에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손 충당도 환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부실 터져가지고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쟁여놨던 손실 충당금도 환입이 되고 그 다음에 대출 늘어서 순이자 마진도 올라오고 뭐 등등등 이런 게 나타나면서 네 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으니까 은행들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상황들이 유럽은 전력 생산 시에 천연가스 대신 석유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석탄 가격도 고공행진, 석유 가격, 천연가스 고공행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눈앞에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걸까 시장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애들? 네, 미국의 셰일가스 만드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예, 리그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그스가 계속 증가하면 12개 증가하면서 445개가 됐고요. 6주 연속 증가고요. 천연가스 시초까지 포함한 채굴 장비도 543개로 10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구리 가격 1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6만 달러 돌파, 네, 등등등 원자재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은 다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상장 지수펀드 ETF를 승인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재미난 뉴스 있죠.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이클 버리, 네, 테슬라에 대해서 숏을 쳤죠. 빅숏의 주인공이 또다시 빅숏을 쳤고, 지난번 70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지니까 추가적으로 더 빅숏을 쳤죠. 숏을 쳤는데 공매도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단순 공매도는 아니고 거기서 더 레버리지를 키워서 옵션 공매도를 한 거예요. 옵션 공매도 무섭거든요. 레버리지가 너무 크거든. 근데 규모가 보니까 꽤 많더라고. 그 옵션 그 총 금액 자체를 그만큼 산 건 아닌데 총 금액 자체가 어마무시했는데 그걸 옵션으로 그런 효과가 되는, 원래 옵션이 요만큼만 사면 이만큼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가로 그만큼 샀다고 지난번에 뭐 어디지? 그 뭐죠? 그 보고서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F 뭔가? 그 보고서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자기 보유 비중 많은 걸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800달러까지 오니까는 회사가 청산됐다는 뉴스가 그저께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저께부터. 그래서 이거 숏 스퀴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서 중국의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깜짝 놀라서 이번 주에 이제 건설의 브릿지에 대해서 브릿지에서 그게 나갑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전력 사용 그 건전지 캐퍼시티를 보면서 2차 전지 캐퍼시티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판도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전기차의 성장과 증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마이클 버리, 네, 숏으로 승한 자 숏으로 망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실제로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한 800에서 숏을 치고 그냥 기다렸다면 수수료만 주면 돼요. 기간 수수료만 주면 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샀으면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정도만 올라도 휘청할 수 있죠. 이렇게 공매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죽어요. 이렇게 아예 잘못하면. 물론 매수도 신용을 많이 쓰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용 쓰지 말라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낀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투자자면 그 사람도 망해요. 예. 우리 비랑 형도 레버리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 전문가들조차도 한 큐에 가버리게 만드는 신용은 일반인들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증권회사에 호구되시면 안 됩니다. 증권회사 돈 벌어주지 마세요, 제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나와 같이 잘 돼야지.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진짜 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또, 재미난 흐름은, 엔화가 3년 만에 달러 대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원화와 10대 1 통화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전 웃기는데, 지금, 일본이 좀 이상하죠. 일본이 이상한데,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1990년 이래로 최고치예요. 근데 1990년이 언제예요, 여러분? 일본 역사적인 버블이 나오면서
진짜 30년짜리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기폭이 되었던 그 곳이 바로 일본 1990년 1월에 일본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근처까지 지금 회복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3만을 찍었다가 이번에 한 7% 가까이 빠지는 2만 8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빠르게 상승하면서 2만 9천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점이 언제였냐면 1990년 1월에 38,950선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었는데 이거 찍고 20년 내내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30년을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슬금슬금 변화가 있는 게 언제부터냐면 2018년부터 박스권을 깨요. 하락하던 하락의 박스권을 깹니다. 2018년 즈음부터. 그러면서 슬슬슬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다시 한번 무너졌죠. 코로나로. 그러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미친 듯이 올라서 14,000 가던 지수가 지금은 29,000까지 왔으니까 더블이 더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기업들의 성향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고공행진, 물론 우리도 고공행진했지. 1,400에서부터 3,000 찍었으니까 뭐 우리도 더블 났으니까 뭐 고공행진했는데 일본의 이런 고공행진을 보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더불어서 한국 원화의 약세 이유를 일부 좀 찾아내는 것도 같은 느낌? 오히려 역으로 일본 엔화에 우리는 10대 1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 엔화에 10대 1로 떨어지면 원화가 너무 강세인 건데 지금 엔화가 이렇게 미친 듯이 약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3년 만에 지금 최약세까지 떨어지니까 114엔입니다. 일본 엔화. 우리는 118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대1 근처가 1140원이면 1대1로 붙는 거잖아요. 거의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라고 지금 재미난 상황들이라서 여러분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산무부에 발표한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8월 소매 판매는 0.7% 증가해서 0.9% 증가로 상향 수정이 됐고요. 예상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2%예요.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이게 올랐고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의 10월 엠파이트 제조업 지수는 19.8로 전월 34.3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상도 26이었는데 오히려 이건 크게 떨어졌고요. 9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전월은 마이너스 0.3%였어요. 여기에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3.7%나 올랐습니다. 현재 분위기 잘 반영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기업 재고 미국 산무가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0.6% 증가한 2조 839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기업 재고가 상승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월 기준으로 7.4%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대의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71.4로 전달 확정치인 70.8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흐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4.8%, 전월 4.6%보다 조금 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를 기록했습니다. 네, 토마스 파킨 리치먼드 연 총재의 발언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면 두 날짜, 뭐겠어요? 11월 또는 12월 두 날짜 중에 어느 것을 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두 쪽 논의에 모두 열려 있다. 인플레이션 쪽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끝났지 뭐 11월 중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안개는 거의 거친 상황이고 그렇게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이 11월 8일부터 외국인 백신 접종자들에게 관광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제한을 풀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픈되고 있네요. 진짜 다시 오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긴 시간 하게 되어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과 내일 삼성전자 보유자들은 반드시 보아야 할 동영상
노군창 센터장과의 대담 1, 2, 3편이 방송이 되어지고요. 권순장 브릿지에서 헝다 사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그 권순장 브릿지를 통해서 전기차와 전기차가 가져올 혁신, 다른 그 흐름들을 저하고의 대담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담한 것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내용들, 그리고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내용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 보았으니까요. 저희는 작은 채널이고 부족하지만 임팩트는 있게 가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임팩트는 있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고, 그런 그 가이드가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